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도내 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남 노동권익센터 이상표 연구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도민 중 상당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말 기준 충청남도에는 총 1,324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네. 세대수로 보면 약 49만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충청남도의 전체 세대수가 100만여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 전체 세대 중 약 49%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경비 노동자부터 시설관리, 환경, 회계, 관리소장 등 아파트에 따라 적으면 4명, 많으면 15명 그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그 갑질 피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장, 회계, 환경, 시설관리, 경비노동자 등 많은 직종의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대부분은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거부할 경우 해고나 갑질로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경비노동자의 고용환경은 특히 네.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경비노동자의 대부분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현재 직장을 인생의 마지막 일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업무 특성상 항상 입주민을 상대해야 되는 경비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마지막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문제부터 고용 불안, 휴게 공간 문제 등 부당한 처우 속에서도 네. 근무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경비 노동자의 경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업무 영역이 좀 많다, 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네. 공동주택관리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네.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는 청소 보조, 분리수거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 물품 보관, 안내문 우편함 투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법 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것들을 양성화시켰다라는 데에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현장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입주민에 대한 사적 요구인데요. 집안에 전구나 콘센트를 갈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업무 요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의 도색이나 제초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이러한 가운데 충남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지금 지역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이 경비 노동자들께서 짧은 기간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2020년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진행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의 약 91%가 12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네. 심지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15.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실태조사를 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진 않지만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네. 3개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와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네. 경비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네. 다음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 경비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 계약을 하면 당연히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고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입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비 노동자는 항상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경비 노동자가 갑질을 당하더라도 사업주에 신고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도 네. 고용 불안 때문입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노동자에게 네. 3개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네. 상식적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또 상생 문화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협의회가 만들어졌죠. 자, 이 지금 협의회 창립 배경과 의미를 좀 짚고 가볼까요? 2020년부터 저희 센터를 비롯해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등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네. 또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저희 센터는 홍성, 예산, 보령, 천안 등의 지역에서 경비노동자 자조 모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 조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생협약과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네. 입주민,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한데 이 역시도 경비노동자 당사자 조직의 부재로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네네. 경비노동자 협의회 출범은 단순히 경비노동자 모임이 아니라 네.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수면 위로 띄어 올려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데 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동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조직의 부재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앞으로 좀 실제로 이 경비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할까도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장을 직접 다니다 보면 네. 정말 가지각색의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경비 노동자는 협의회를 가입하면 입주자나 관리사무소에 알려지면 이제 고용이 불안해질까 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저희도 이런 고민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지금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환경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또 당장 지금 내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현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제 뭐 협의회 출범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이 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경비 노동자가 행정과 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조례들을 재개정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저희 센터와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네. 이렇게 모여진 의견들을 기반으로 사회 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비 노동자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여 네. 경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 협약을 진행하고 또 이를 합의하는 과정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경비 노동자들이 서로 긴장을 풀고 소통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건강 강좌, 마음 건강 프로그램, 야유회 등을 통해서 경비 노동자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또 이를 통해서 근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활기찬 일터를 만드는 데 저희 협의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좀 잘 담는 것이 또 우리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좀 더해질까요? 우선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네. 각 지역별로 분기별 정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임에는 네. 법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등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단체 카톡방이나 밴드를 운영해서 회원들 간의 상시 밀접한 소통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한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상시 방문 또는 노동상담을 진행해서 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이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법률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와 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통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경비 노동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어떤 점들인가요? 인생의 마지막 일자리,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 경비노동자에게 일터에 대해 물었을 때 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경비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이 지켜지는 일터 네.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과 갑질이 없는 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고용불안 및 갑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간접 고용을 줄이고 직접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갑질 방지 교육 등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받는 갑질 문제를 줄여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 외에도 임금 삭감을 위한 과도한 휴게 시간 적용을 지향하고 네네. 휴게 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상의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그래 임금 삭감을 위한 과도한 휴게 시간이 아니라 지금 휴게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좀 공간을 설치를 한다든지 좀 그 시간 부분에도 좀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노동을 하면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들인데 뭐 갑질이라든지 뭐 고용 불안감이 없는 그런 노동이 솔직히 당연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바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고용 승계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현장에서도 고용 승계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5년, 10년 이상 잘 근무하시던 분들도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있으면 또 고용승계가 불안해지고 네. 또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크신데요. 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노동자분들이 고용불안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상당히 심한데 이러한 압박감이 오신 분들을 네. 저희가 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심리적 치유나 상담을 좀 진행하는 사업들을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경비 노동자분들이 좀 고령이시잖아요. 60대, 70대인 경우가 많고 또 마지막 일자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다음 일자리,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좀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센터 차원에서도 또 다양한 역할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지만 네. 아직 자체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를 위해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네.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 모임 진행,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의회와의 소통들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네. 협의회 당사자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 센터를 비롯해서 네. 지원 사업단은 인큐베이팅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센터 차원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또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막상 그런 좀 뭐 갑질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이런 갑질 문제나 해고, 임금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앓고 계시면 마음의 병만 심해지고 결국 해결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시고 느끼시면 네. 바로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 전문가 및 심리상담 전문가가 여러분을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좀 그런 상황에 처하거나 그런 문제를 좀 발견했을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혹시 실제로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센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뭐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작년 말 경비 노동자와 관리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 없이 네.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권리구제 지원 노무사를 선임해서 바로 선임을 해드렸고 네. 현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이제 해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진행이 중인 거고,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경비 노동자 분들 중에 휴게 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휴게 시간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부 진정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한 사례는 저희가 관리소장에게 전화해서 네. 이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관리소장이 즉각 인정하고 네. 임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할까요? 경비 노동자분들과 입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입주민은 좋은데 일부가 문제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도 네.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와 대부분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네. 또 일부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관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경비 노동자를 인정하고 네.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할 때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가 어떻게 쉬고 일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상생의 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든 분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입주민 분들 중에 일부의 그런 갑질 문화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그 밖에 이제 다른 입주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조금 더 쉽게 또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공동주택 노동자 이외에도 도내 취약 노동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민의 일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그 대안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충남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동자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경비 노동자의 그런 피해 사례 외에도 일반 취약 노동자를 위해서도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만큼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